동그랑땡 대 당근볶음. 당근볶음은 사실 장점이 있을까요? 연근조림 대 콩나물볶음, 더덕 무침 대 애호박볶음. 왜 이런 것만 나오지? 자, 밥과 함께 먹는 반찬 월드컵 32강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, 어떤 쟁쟁한 녀석이 우승하게 될지 선정 기준은 이렇습니다. 누가 더 밥도둑 닉네임에 어울리느냐, 누가 더 밥을 후루룩 먹게 하느냐,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. 두 번째 기준은 감칠맛. 네,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. 먼저 고등어구이 대 두부조림. 두부조림 가장 사실 만만한 반찬이죠. 특별히 호불호를 안 탈 것 같죠? 근데 고등어구이가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아주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. 고등어구이에 보시면 여기 이 파란색 비늘이 보여요. 비늘. 저는 어릴 때, 지금은 고등어구이를 좀 먹는데 어릴 땐 저게 너무 싫었어요. 너무 징그러워 보인다랄까. 그래서 저걸 일일이 벗겨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 때문에 두부조림 올라가겠습니다. 된장 대 두부부침. 둘 다 콩에서 나온 음식들이죠. 두부부침은 아까 전 거랑 비슷하지 않나? 두부부침 같은 경우에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. 뭐 담백하고 부들부들하고 그런 맛으로 먹는 건 있지만 사실 한 방에 큰 임팩트는 없어. 된장은 근데 반찬이나 재료로 굉장히 괜찮죠. 고추 같은 거 찍어 먹거나 할 때도 맛있고요. 근데 단점이 있죠. 된장 하나로만 밥을 먹는 건 좀 끔찍할 것 같아요. 뭐 된장 밥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단독 반찬으로는 아쉽다. 두부부침 승. 갈치구이 대 주물럭. 이거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요. 갈치구이 같은 경우에 이게 잘하는 집과 못하는 집의 그 차이가 꽤 큰 것 같아. 못하는 집 가면 양도 너무 작고 그냥 비리고 별 맛을 못 느꼈는데 잘하는 집 같은 경우는 고점이 되게 높아요. 저도 뭐 큰 감흥을 못 느꼈다가 부산에 은혜 무슨 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갈치를 먹고 갈치가 생각날 때가 한 번씩 있을 정도예요. 되게 부드럽고 고소하고. 주물럭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진짜 없죠. 적당히 매콤하고 달달하고 밥도둑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음식인데 갈치구이는 뼈를 바르긴 해야 해요. 나중에 기술이 좀 습득되면 그렇게 어렵진 않게 할 수 있는데 뼈 바르는 게 좀 귀찮아서 주물럭 승. 연근조림 대 콩나물볶음. 연근조림. 콩나물볶음 같은 경우에 그냥 저점도 무난하고 고점도 무난한 것 같아요. 연근조림은 일단 좀 솔직히 먹기가 싫게 생기긴 했어. 제가 근데 연근 튀김은 먹습니다. 근데 연근조림은 좀 애매하네요. 스위트 홈에 나오는 그 외계인 같은 애 있잖아. 지금 그렇게 생겨서 사진은. 콩나물볶음 올라가겠습니다. 무말랭이 무침 대 청국장. 무말랭이 같은 경우에 보쌈하고 먹을 때 정말 괜찮죠. 청국장은 어릴 때 제가 너무 기피하던 그런 음식이었어요. 이유는 스멜 때문인데 근데 또 요즘은 청국장이 되게 끌리더라고. 특히 그 냉삼 같은 그런 음식점 가서 청국장 먹으면 조화가 너무 좋죠. 그냥 고기랑 밥 후루룩 가능합니다. 청국장 승. 간장 대 조기구이. 감자볶음 대 소세지 볶음인데요. 둘 다 딱 만만하고 특별히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반찬들인 것 같은데 감자볶음 같은 경우에 씹는 맛도 있고 적당히 짭짤해서 밥이랑 잘 어울리고 소세지 볶음도 뭐 소세지가 주는 그 감칠맛이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뭐 삼겹살, 소고기 이런 애들에 가려있긴 하지만 얘네만 줄 수 있는 그 어떤 끌어올리는 그 감칠맛이 있단 말이야. 근데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. 가공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. 감자볶음으로 하겠습니다. 순두부 대 계란 프라이. 순두부를 그냥 밥과 함께만 먹을 수 있나요? 내가 볼 땐 얘는 친구들이 많이 필요해. 간장이라든가 찌개에 넣어 먹는다던가. 근데 그거에 반해서 계란 프라이는 독립적으로 얘 혼자서도 한 공기를 뚝딱 할 수 있죠. 계란 프라이 올라가겠습니다. 낙지 젓갈 대 꽁치구이. 이거 어렵네. 어려운 이유가 누구를 떨어뜨려야 할지 둘 다 너무 싫어가지고 지금 어려운데요. 그래도 꽁치구이보단 낙지 젓갈이다. 그래도 제가 낙지 자체를 뭐 싫어하진 않고 굳이 뭐 먼저 사 먹진 않지만 어쩌다 먹게 되면 잘 먹거든요. 근데 꽁치구이는 내가 꽁치구이를 먹으러 어디를 간다 아니면 어디 가서 꽁치구이를 시켰다 이래 본 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낙지 젓갈. 더덕 무침 대 애호박 볶음.
왜 이런 것만 나오지? 우선 더덕무침 많이 먹어본 적이 일단 없고요. 애호박볶음, 애호박도 그렇게 찾아 먹진 않는데 애호박 찌개 같은 건 먹거든? 근데 애호박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진 않아. 근데 그래도 다른 반찬들 있을 때 한 번씩 입가심용으로는 먹긴 하거든요. 그리고 뭐 그렇게 맛없지도 않아. 일단 애호박볶음 돼지 눈이 좋았습니다. 동그랑땡 대 당근볶음. 동그랑땡 같은 경우에 어릴 때 되게 자주 먹었던 그런 음식이죠. 좋은 게 뭐냐면 누가 부쳐줘도 맛있어. 그리고 딱히 못 부치기가 어려워. 당근볶음은 사실 장점이 있을까요? 없죠. 네. 메추리알 장조림 대 버섯볶음. 버섯볶음 같은 경우에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적당히 짭조름한 그런 맛도 있고 밥 반찬에 괜찮아. 근데 치명적인 지금 단점이 보이는 게 야채가 너무 많습니다. 이 양파, 사실 이 정도로 썬 당근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양파를 이런 식으로 볶아 놓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차라리 생양파는 나은데 이런 양파 좀 그런 것 같아요. 촉촉해진 야채들 좀 별로인 것 같아. 아삭아삭한 게 낫지. 메추리알 장조림은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. 시금치 무침 대 소세지. 또 뭐 장점이 없는 친구가 나온 것 같아요. 시금치 무침이 장점이 뭘까? 건강해지는 거? 일단 소세지가 그래도 여기에서 질 짬바는 아니야. 얘가 주는 그 감칠맛 이런 게 여기서 질 애는 아니죠. 소세지 올라가겠습니다. 김가루 대 볶음김치. 이 둘은 사실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진짜 괜찮은데 김가루도 어릴 땐 특히 그랬는데 밥 한 공기 김가루만 있어도 다 먹을 정도였고 볶음김치도 감칠맛 미치죠. 전 생김치보다 볶음김치를 더 좋아하는데 이 빨간 거가 주는 식욕 땡기게 하는 건 이길 수 없는 것 같죠. 볶음김치 가겠습니다. 고사리나물 대 파절이. 고사리나물도 이게 싫어하는 분들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몇 안 되는 나물이거든요. 이게 은근히 그 고소한 맛이랑 향이 난 좋았던 것 같아. 파절이 같은 경우엔 맛있어. 특히 고기랑 같이 먹어도 너무 궁합 좋고 고기 안 물리게 하고 매콤하고 식감도 좋아요. 전 이렇게 썬 파 이런 걸 좋아해요. 물에 적신 거 말고. 파절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16강 두부조림 대 두부 부침이 나왔어요. 사실 거의 뭐 비슷한 애라고 봐도 무방한데 아까 앞에서 말한 것들 있죠. 제가 물에 뭘 담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두부조림 어쨌든 어딘가에 담가서 졸인 거죠. 두부 부침 올라가겠습니다. 소세지 대 주물럭. 네, 가공식품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. 애호박볶음 대 청국장. 이 두 개를 제가 밥 반찬으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볼 때 청국장이 좀 더 요리를 하려는 입장에서 손이 안 갈 것 같긴 해요. 이게 주는 그 무시무시한 그 냄새가 먹기 전이나 먹을 땐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먹고 나선 집안을 가득 메워버리는데 청국장 향이 그때 맡을 땐 그렇게 기분 좋진 않은 것 같아요. 청국장을 좋아하면서도. 애호박볶음 같은 경우엔 그래도 청국장보단 요리하기도 더 편할 것 같고 먹을 때도 더 그냥 깔끔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자볶음 대 낙지젓갈. 저는 약간 먹을 때 좀 더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낙지젓갈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어. 근데 좀 신경 쓰면서 입에 안 묻게 먹어야 되죠. 뭐 혼자 먹을 땐 상관없는데 누구랑 같이 먹을 때 빨간 소스 입에 묻는 게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. 맘 편한 감자볶음으로 가겠습니다. 계란 프라이 대 볶음김치. 얘도 사실 굉장히 빡센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둘 다 맛있거든요. 둘 다 맛있는데 볶음김치가 김치를 알맞게 볶기 위해서 커팅을 해주는 그 수고로움이 좀 있어. 근데 계란 프라이 그냥 톡 알 깨트려서 구우면 되죠. 근데 숨겨진 단점, 얘는 껍질이 나온다. 둘 다 프라이팬에 올려. 근데 볶음김치는 바로 먹을 수 있어. 계란 프라이는 껍질 버려야 돼. 그냥 볶음김치로 가겠습니다. 간장 대 파절이. 간장을 혼자 밥이랑 먹을 수 있나요? 간장밥, 간장 계란밥 많이 먹는데 재료로선 좋지만 얘가 단독으로는 좀 못 비비는 것 같아요. 파절이도 그렇게 따지면 단독으로 먹을 수 있냐? 단독으로 먹긴 그렇죠.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래도 간장이랑 단독으로 먹는 것보단 파절이가 그래도 나은 것 같아. 먹어본 적은 없지만,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만 밥 먹을 일은 없겠지만 파절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
고추장 대 동그랑땡. 고추장은 그래도 간장보단 그냥 밥 비벼 먹기엔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아요. 근데 동그랑땡은 사실 이거 너무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단백질, 뭐 탄수화물, 잘게 썬 야채 다 들어있죠. 이걸 이기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도 동그랑땡 먹을 때 제가 조금 기분이 좋달까? 그런 게 뭐냐면 그나마 여기 있는 야채들을 이때 섭취를 하거든요. 그게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. 콩나물 볶음 대 메추리알 장조림. 콩나물 볶음이 식감도 좋고 다른 뭐 고기 먹을 때 안 물리게 해주는 그런 건 있는데 이거 어떤 한방 임팩트? 임팩트는 좀 약한 것 같아요. 장조림은 보면 장조림 막 더 담고 싶다 이런 게 좀 있는데 콩나물 볶음? 그냥 주는 대로 먹죠. 장조림 올라갈게요. 동그랑땡 대 두부부침. 지금 사진도 보면 느낌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그랑땡이 더 좋아요. 감자볶음 대 볶음김치. 감자볶음한텐 단점이 있습니다. 얘만 먹다 보면 밥과 좀 퍽퍽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. 볶음김치? 그렇지 않죠.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. 김치 안에서, 그리고 또 김치 겉에 둘러진 기름 뭐 이런 것 때문에 촉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볶음김치로 올라가도록 할게요. 애호박 볶음 대 파절이. 애호박 볶음은 사실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. 야, 이거 거의 지금 쭉 봤을 땐 거의 결승 못지 않은데 메추리알 장조림 대 주물럭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우리가 밥도둑이라면 나 저거 먹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물럭 먹고 싶다 그런 얘기는 하는데 장조림 먹고 싶다 그러진 잘 않죠. 주물럭 승. 자, 4강 파절이 대 볶음김치. 파절이는 아무래도 볶음김치에 비해선 단독 파워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볶음김치도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막 삼겹살 같은 거 송송송 썰어가지고 고기랑 막 있어야 그래야 또 맛있지. 그 돼지 기름도 좀 섞이고 해야 사실 포텐이 좀 터지긴 해요. 얘도 그렇게 따지면 또 이제 슬슬 한계가 오고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어머니는 볶음김치만 더 주기도 했거든. 좀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. 주물럭 대 동그랑땡. 주물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사진에도 있죠. 이런 뭐 상추, 파 이런 걸 먹어도 좀 더 싱싱한 야채들하고 같이 먹는단 말이지. 동그랑땡 이미 썰어서 저 안에 넣어서 가공을 해서 나오는 걸 먹는 거죠. 아무래도 야채끼리 붙었을 때 좀 더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주물럭. 왜냐면 메인은 둘 다 너무 맛있기 때문에 좀 더 신선한 야채를 먹는 주물럭으로 한 표 드리겠습니다. 대망의 결승전 볶음김치 대 주물럭. 아무래도 야채가 고기를 이기긴 쉽지 않죠. 고기가 저게 들어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야채가 고기를 이기긴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고기가 탄수화물을 이기기도 경우에 따라 쉽지 않은데 오늘은 뭐 탄수화물 그렇게 땡기는 메뉴들이 좀 잘 없네요. 주물럭 축하드립니다. 랭킹을 봐보면 그래 이런 게 나와야지 좀. 망했네. 제육볶음, 간장게장 이런 밥도둑 애들이 안 나왔네. 양념게장, 스팸 그래 이런 애들이 오늘 돈가스. 오늘 돼지눈발 게임이었네요.